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드러눕겠다던 김영환 지사의 강한 호소에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을 찾아 긍정적인 검토를 공언하고 지시했습니다. 전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충주의 전통 무해지능시설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충주시가 100억 원이 넘는 국비까지 반납하며 최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예고했던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집단 등원 거부로 상임위 차질이 현실화되자 의장은 징계 절차인 출석 요구서로 맞섰습니다. 원인도 불분명한 꿀벌 실종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보상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 충북을 찾았습니다. 진천 선수촌에 이어 청주의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청남대까지 깜짝 방문했지요. 중요한 것은 내용일 텐데요. 오송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북의 규제 완화 요구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 선수촌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다음 일정으로 찾은 곳은 청주 육거리 시장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네 번째 방문인데 취임 이후엔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영환 충북지사가 SNS에 상소문을 올린 뒤 첫 방문이라 관심은 온통 대통령의 입에 쏠렸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상소문에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묶인 오송 국가산단과 청남대 규제, 청주공항 활주로 민군 겸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머리띠를 두르고 들어 눕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지사가 적었던 현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이 최근 사활을 걸고 있는 오송 국가산단과 청주공항 인프라 개선,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로 해석되는 바이오 첨단 복합단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AI 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바이오 첨단 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송 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남대 규제 문제는 청남대를 직접 찾아가 보고 들었습니다. 취재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에 묶인 현황을 확인한 뒤 환경부 장관에게 규제만 하지 말고 과학기술에 의거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소년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과 수소나 전기를 쓰는 친환경선 운영도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환경부 장관은 공공목적은 허용하겠다는 답을 내놨다고 김영환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게 규제 일변도에 청남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에서 충북 현안 해결을 대거 약속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약속이 어떤 식으로 언제쯤 구체화될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선 확정을 앞둔 충북 1호 공약,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가 전국 시도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광역단체별로 유권자 1000명씩을 조사한 결과 김영환 충북지사의 긍정평가는 53.5%로 한 달 전보다 5.6%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한 긍정평가는 46.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걸기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되던 충주시의 전통무예 지능시설 건립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충주시가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확보한 국비 136억 원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된 무예 지우기의 마지막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무예 전용 경기장을 꿈꿨던 전통무예 지능시설. 지난 2021년 말 설계작이 가려졌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진행되던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이 멈췄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충주시가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충주시는 전통무예 지능시설의 건립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340억에서 678억으로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나 도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는 전달을 받아서 12만 원은 충당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18억 원 상당, 매몰 비용으로 7억 정도가 더 예상됩니다. 20여억의 예산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확보한 200억 넘는 국도비를 포기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무예 지우기의 완결판으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투자 심사를 위해 사업비를 적게 잡았다가 승인 뒤에 예산 증액이 이뤄지는 일은 비일비재. 결국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김영환 지사나 조기령 시장에게 무예는 맞득자는 존재였습니다.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비용을 얼마나 더 들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보다 엄격하게 좀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충주 세계 무술 축제가 폐지됐고 무술 공원의 이름이 탄금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도 충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단체장 의지에 따라 명맥을 이어왔던 무예. 이제 단체장 의지에 따라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새해 들어 첫 청주시 의회 임시회는 예고했던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상임위원회도 반쪽이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사일정 둘째 날, 의회는 여전히 헛돌았습니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의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참석 대신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병수 의원의 별세로 수적 의의에선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상황에서 상임위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고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없는 야당을 경시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희가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부터 민주당이 과반인 복지교육위원회와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곳은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머지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게 등원을 거부하셔갖고 상임위가 파행이 오면은 성원이 안 되는 상임위는 본회의장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시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며 출석 요구서까지 보내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고 한병수 청주시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청주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야 정당이 후보자 공천 절차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격검증 신청을 받아 범죄 경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예비후보 자격을 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이르면 다음 주 보궐선거 후보자 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로 구성된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가 폐기물 업체에 손을 들어준 대전고법과 소각장 추진업체를 규탄했습니다.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어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도 하자를 인정한 소각장 이전 협약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에코비트 에너지 청원은 소각장 부지 반경 10km 이내에 인구 밀집 지역과 19개 학교가 있는데도 소각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소각장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확한 이유를 모른 채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충북에서 사라진 꿀벌만 2천만 마리. 양봉 농가들은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4년째 꿀벌을 키웠다는 청주의 한 양봉 농가. 벌통 덮개를 열어보니 꽉 차 있어야 할 꿀벌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벌 사체들만 땅에 나뒹굽니다. 550개 벌통 가운데 지난해엔 30%가, 올해는 70%가 전멸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잘 들어갔는데 깨우려고 보니까 거의가 다 소멸이 되고 또 폐사가 돼 있고. 또 다른 농가도 전체의 80%가 빈 벌통입니다. 생산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생활을 못하는 거죠. 생계 유지가 잘 힘들고요. 올겨울 충북에서 이렇게 사라진 꿀벌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2천만 마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15만 원이던 벌통 1개당 값이 2배 넘게 뛰어 요즘은 꿀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벌이 없다 보니까 벌값도 자꾸 올라가고 구입할 수도 없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정부는 오랜 방제에 내성이 생긴 꿀벌 해충 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동 시기인 지난해 11월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꿀벌이 일찍 바깥 활동을 하다 추워져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급증한 천적 말벌까지.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 없습니다. 꿀벌 웅해가 약재 내성이 생긴 것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돼서 확산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말벌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좀 더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벌이 줄면 과수 농가까지 도미노 피해로 이어집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피해 양봉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재발 방지책과 보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도 하고 또 이런 그 일반 축종과는 다른 그런 생태계 때문에 조사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파악이 된다면은 내보험이라든가. 한편 전국에서 모인 양봉 농민 700여 명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모여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단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보름 전 충북에서는 119 신고 전화가 2시간 넘게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끊기는 것이었는데요.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의 부품 오류 탓이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오류 이후 매뉴얼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119 신고 전화는 걸자마자 그냥 끊겨버렸습니다. 오전 6시 57분부터 복구된 9시 27분까지 오류 시간은 2시간 30분가량. 간간히 정상화됐다 재차 오류가 반복되면서 43건의 신고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충북 소방에서 119 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의 부품 불량. 119에 전화를 걸면 교환기와 네트워크 장비를 거쳐 개별 접수대로 신고가 배정되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의 광 모듈이라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 교체까지 2시간 넘게 걸린 겁니다. 연간 8억 5천만 원을 들여 외주 관리업체가 상시 감시하는데 사고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류 이후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소방의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119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회선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난 문자를 통해 10자리 일반 전화 번호를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손톱만한 부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에서는 119라는 그 번호를 지켜야 되는데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시스템이 전면 차단된 경우가 아니어서 비상회선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비상회선으로 전환할 경우 주소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되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접수된 신고 가운데 화재나 위급한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계부에 의한 성폭행을 알고도 묵인한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딸의 성폭력 피해와 자해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인 계부와 분리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4월 11일에 열립니다. 한편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해 2021년 두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계부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승진을 대가로 전 소방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소방청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준 간부는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했다가 구속된 인물입니다.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23개 노동시민단체는 파업을 한 노동자가 손해배상 소송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국민의힘과 재개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된 상태입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첫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홈 유니폼은 파랑을 주 색상으로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 이미지 형상을 역동적으로 배열했고 사자의 강인함을 팀의 아이덴티티로 표현했습니다. 원정 유니폼은 홈 유니폼과 같은 디자인으로 프로연맹 규정에 따라 흰색입니다. 진천 지역 8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농지와 임야가 도시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구는 송기섭 현 군수가 취임한 2016년을 기준으로 진천읍 읍내리 면적의 8.4배인 7.91제곱킬로미터의 농지와 임야가 대지와 공장 용지로 변경됐다며 이는 빠른 도시화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별 도시화 비중은 진천읍이 22.8%, 광해연면 20.3%, 이월면 15.6% 등입니다. 이에 따른 진천군의 토지 가치는 제곱미터당 평균 27,849원으로 청주와 증평, 음성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